자, 이번 강의는요, 메인보드 수리 실전 과정 제2강입니다. 수리 입고된 제품은 화면 문의 현상으로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펌웨어 업데이트로 수리 완료한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번 강의에서도 전 업무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메인보드 수리 사례를 놓고 강의를 1차 했습니다. 1강에서. 자,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장 접수된 내용을 우리가 그 수리를 진행할 때 어떤 단계에 의해서 수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어요. 그래서 데스크탑에 올 분해 전에 우리 1차 고장 유형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죠? 고장 유형 분석을 우리가 이제 그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메인보드다, 아니면 모니터다, 노트북이다, TV 이를 수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어떤 그 지식이 없으면은 수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뭐 동작 원리라든가 회로 해석, 그 다음에 이제 소자가 이런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건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한 그 지식이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지 않으면은 수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실전 강의 때 당부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전기전자 기초 과정과 모니터 수리 실무 과정과 메인보드 입문 수리 과정을 여러분들이 꼭 강의를 유튜브에서 제 채널이요, 내 컴퓨터 채널이죠. 그걸로 들어가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의를 선행 조건으로 들어달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이번 강의도 그런 내용을 모르면 하나의 지금 뭐라 그럴까요? 쉽게 말하면 뜬구름 잡기식의 어떤 그 강의가 될 수도 있어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한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그런 기초적인 부분을 좀 쌓고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뭐 그런 강의를 듣지 않다 보니까 좀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듣고 여러분들이 이 실무 강좌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지식을 알기 위해서 전문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메인보드의 대표적인 고장 증상을 다시 한번 리뷰를 하고요. 수리 의뢰된 데스크탑 PC의 고장 증상이 어떤 걸로 들어왔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1차 고장 유형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전원 인가 전에 물론 TV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리하는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측정기구로 측정하기 앞서 우리가 선행해야 될 게 뭐냐면은 반드시 유관 검사를 해야 된다. 유관 검사를 해서 우리가 보통 50% 이상을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뭐 그 잡아낼 수 있다는 얘기는 초보자보다도 수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죠? 능력이. 그래서 뭐 달인이라는 얘기를 쓰는 경우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유관 검사를 할 때 여러분들이 메인보드를 만약에 그 고장 수리를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여러분들이 소자서부터 그죠? 또 회로 패턴서부터 그다음에 이제 뭐 어떤 나름대로 열화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유관 검사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기를 넣든가 아니면 측정을 하든가 하는 방법을 써야 되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1차 유형 분석으로 유형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유형 분석이 끝났으면은 대충 이제 그 수리 초보자보다는 수리를 좀 한 사람들은 감이 올 거예요. 아, 여기 어느 쪽 고장일 것 같다. 그럼 이제 뭡니까? 본체 올 분해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리를 위한 부품 분해 작업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는데,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분해를 할 때 부품들의 손상이, 즉 소자라 아니면은 PCB의 회로 패턴이 손상되지 않게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 이 데스크탑 PC는 덜하지만 특히 노트북 같은 경우는 얇기 때문에 여러분 수리할 때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고장 수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측정 장비라든가 지그가 있어야 돼요. 그죠? 지그가. 뭐 전번 강의도 한번 잠깐 터치를 했지만은 어떤 사람 갖고는 디지털 테스터기 하나 갖고 측정하고 수리를 잘합니다. 그 사람들은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쉽게 얘기해서 초보 단계를 넘어서 달인 단계로 들어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사람들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테스트 하나 가지고 측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경험의 노하우, 스스로의 자기의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에 의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수리를 한다는 얘기죠. 하지만 수리를 입문하거나 지금 배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측정 장비와 지그가 있어야 우리가 수리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즉 작업 공수를 우리가 줄일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고장, 즉 화면무 현상에 대해서 들어온 그 고장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이런 장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파워 테스트. 왜냐면 데스크탑 PC에서 제일 많이 고장 나는 부분이 바로 파워 서플라이죠. 그죠?
또 어떤 고장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하고요. 그럼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 테스트 지그를 통해서 과연 초기 전압 내지는 어떤 파워온 전압을 넣었을 때 제대로 어떤 출력 전압이 나오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그죠? 분석을 해서 이 파워를 우리가 테스트를 안 했을 경우는 그죠? 애매하게 메인보드를 뒤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이 지그로다 테스트를 해서 파워가 불량이다 그럼 뭡니까? 파워만 갈면 되겠죠. 아니면 또 이 파워가 좀 특수 파워다 그러면 우리가 분해를 해서 1차 단의 문제인지 스위칭 쪽의 문제인지 아니면 2차 단의 어떤 필터링 회로의 문제인지를 우리가 점검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찾을 수가 있겠죠. 이걸 안 한다 그러면 뭡니까? 파워를 제껴두고 파워 고장인데 파워를 제껴두고 엉뚱한 이제 헛다리 긁는 식의 어떤 수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자업 공소를 증거할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멀티테스터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필수적인 장비죠. 이거는 없어서는 안 될 약방의 감초 같은 그런 장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저항을 측정한다든가 전압을 측정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단선과 그죠? 오픈과 쇼트 여부를 측정한다든가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보드를 할 때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할 때는 이 포스트 카드죠. 메인보드 고장 진단기가 제일 필요하죠. 그죠? 그 얘기는 왜 필요한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원을 누르는 순간에 제일 먼저 어디를 읽냐? MCU에 저장된 폼웨어, 즉 바이오스를 읽는데 바이오스 안에는 세 가지 루틴이 있다. 그 첫 번째 루틴이 뭐냐? 그게 바로 포스트기죠. 포스트 루틴이에요. 그죠?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주변 기기가 문제가 있는지를 얘가 체크를 하는데 바로 포스트 카드는 그 포스트 루틴에 의해서 실행되는 어떤 그 번지수를 갖다가 우리가 표현해 준다. 그래서 거기서 멈춘 16진수로 나오는데 그 16진수를 가지고 어느 부위가 고장이다 아니면 포스트 카드를 구매할 때 주는 매뉴얼을 가지고 어떤 그 16진수 값을 우리가 검색을 했을 때 어디 불량이다 그래서 수리 시간도 마찬가지로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고장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죠? 오실로스코프가 또 필요해요. 왜 그러냐면은 자, 옛날에 제가 그 모니터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모니터 AD 보드에 보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라는 게 있는데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는 12V가 들어가서 5V를 다운시켜요. 그죠? 다운시키는데 그 5V, 12V를 5V를 내기 위해서는 안에 펄스 받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아웃풋 단자로다 5V가 나오는데 그 5V는 직류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죠? 맥류성입니다. 그죠? 펄스 발전 스위칭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테스터기로 5V가 됐을 때 5V가 나온다. 정상이네 하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론 그 기계가 AD보다 정상 작동한다는 문제가 아닌데 이게 자꾸 오동작을 한다 그러면 뭘 재야 됩니까? 오실로스코프로 아웃풋 단자의 발진 그 파형을 측정을 해서 이 발진 파형이 정상 그 소자를 봤을 때는 정상 소자의 발진 소자와 비교했을 때 뭐 발진 어떤 그 파형이 왜곡됐다. 정상 아니다 그러면 뭡니까? 그 소자가 스위칭 레귤레이터가 불량이라는 얘기죠. 우리 지금 메인보드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이게 오실로스코프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도 한 번 더 터치를 하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파워는 5V, 12V, 3.3V 밖에 안 넣는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CPU는 뭐 어떤 전압을 필요하죠? CPU VID 값에 의해서 걔가 필요하는 게 2V 미만의 전기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어떤 거는 뭐 1.2V, 어떤 건 1.5V, 어떤 1.8V 이상 이렇게 공급되는 그 CPU가 각 종류가 많기 때문에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CPU 쪽에 보면 CPU 전원부가 따로 돼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돼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그 PWM이라는 그죠? 스위칭 소자, PWM이라는 발진 소자와 그죠? 그다음에 뭡니까? 드라이버 IC하고 그다음에 FET하고 LC 필터를 통해서 바로 CPU가 필요한 그죠? CPU가 필요한 전압을 생성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자 12V를 받아서 발진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러면 CPU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가 체크하기 위해서는 전압만 재서는 안 되죠. 그죠? 그 발진 그죠? 발진 파형이 제대로 지금 나오는지를 우리가 오실로스코프 측정해야 된다. 메인보드 오동작 했을 때 정상 작동할 땐 제일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그때 오실로스코프가 필요하다. 그죠? 그런 거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고장을 갖다 우리가 판단을 해가지고 소자 불량이다 했을 때는 뭡니까? 우리가 이제 메인보드에 뭐 어떤, IC를 띄어낸다든가 아니면 컨덴서를 갈아야 된다든가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작업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고정툴 얘기했었죠? 고정툴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은 CPU가 장착된 상황에서
또 뺀상에 해드려도 CPU가 평형이 안 맞기 때문에 잘못하면 뭐 측정하다 미끄러져서 어떤 그 버스 라인과 데이터 라인의 실 패턴을 끊어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고정 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번 강의에도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 이제 필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화면 무 현상일 때는 제일 많이 뭐 화면무 현상에 대해서 고장의 유형들은 많지만 지금 이제 나온 그 고장 접수된 내용의 수리 내용은 뭐냐면 폼웨어 불량이 있었어요. 폼웨어. 왜냐면 우리가 전원을 켜자마자 제일 먼저 뭐를 체크를 하는다 했죠. MCU 안에 저장된 바이오스 폼웨어를 체크할 때 거기서 그죠? 포스트 루틴이 만약에 손상이 돼 있다. 그러면은 포스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제조사의 홈페이지 접속을 해서 아니면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폼웨어를 같은 모델의 폼웨어를 롬 라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그 뭡니까 업데이트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해결한 문제인데 이 롬 라이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롬 라이터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적인 롬 라이터, 고가의 롬 라이터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ISP 지그 그게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차 고장 유형 분석이 됐어요. 그럼 뭡니까? 이제 분해 작업을 해서 2차 고장 유형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발견했다 그러면 수리하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자, 그 상황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메인보드 전원 공급 장치는 오토 방식이 아니라 스탠바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즉 전원을 꽂으면은 파원 전압과 스탠바이 전압이 나온다. 그죠? 근데 파워온 스위치를 눌러도 동작이 안 된다 하는 얘기는 이 파워 서플라이의 그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고장 수리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파워온 스위치를 눌렀을 때는 그 트리거 신호를 가지고 스위칭 회로를 통해서 메인 파워의 그 파워 서플라이 메인 전압을 기동을 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스위칭 회로가 동작이 되면 5V, 3.3V, 12V 파워 굿 시그널 그런 것이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거 갖고 동작한다. 그래서 전번 강의도 우리 한번 터치를 했지만 다시 한번 PC 파워 서플라이 동작 원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화면 무 현상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전번에는 이제 전원 무 현상이 있었죠. 전번강 1강에서는 그때는 부팅 회로를 우리가 동작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수리 그 회로 해석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고장 접수된 내용의 그 수리는 우리가 폼웨어 업데이트다 보니까 바이오스 회로의 동작 원리를 우리가 동작 원리, 회로 해석을 좀 해야 된다. 이 부분을 모르면은 수리하기가 좀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2차 고장 분석 전에 이런 동작 원리들을 한번 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리 의뢰된 제품에 대해서 일단 파워가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파워 서플라이 양부 테스터기로 이제 불량 측정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그 화면 무 현상에 대해서 이제 메인보드 바이오스 회로에 상세 점검을 해서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문제점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리는 폼웨어 업데이트를 했다고 그랬죠. 폼웨어가 손상이 돼서 화면 무 현상이 났다. 그래서 이제 폼웨어 또 업데이트 작업을 롬라이터를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파워 결합한 다음에 이제 간이 테스트를 해서 어떤 또 문제가 제대로 화면이 구현이 되는지를 그죠? 포스팅이 되는지를 구현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제 됐다 그러면 뭡니까? 조립을 해야 되겠죠. 조립을 해서 이제 하드 연결하고 뭐 다 기본적인 다 연결해 가지고 최종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되겠죠. 수리를 했지만은 그죠? 시간이 지나가면 오동작 되는 게 생긴다 그랬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수리를 해야 된다. 그죠? 재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에이징 타임을 가져야 된다. 그죠?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렸죠. 예, 그래서 그 이제 최종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우리가 또 해야 되냐면요. 우리 지금 메인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이 뭡니까? 폼웨어, 그죠? 롬 파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우리 보통 뭐 롬 파일 얘기를 하는데 편의상 롬 파일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폼웨어를 얘도 마찬가지로 TV나 메인보드 노트북처럼 이 롬 파일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PC에 보관해 놨다가 똑같은 모델의 고장 증상이 나왔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걸 갖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 메인보드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는 이 폼웨어가 바이오스가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공개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TV, 메인보드, 노트북은 비공개죠. 그래서 특히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되어 있는데 이 단점이 뭐냐면요. 메인보드가 이제 단종이 되고 오래 지나면
그 홈페이지에서 이게 없어져 버려요. 옛날 모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수리가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구하려고 해서 또 여러 지인들한테 연락하고 또 난리를 또 치는 또 그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메인보드의 어떤 그 메이커별 모델별 펌웨어를 내 PC에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반드시 구축해서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없으면 요즘도 뭐 저희 카페에 오면은 뭐 펌웨어를 달라 그렇게 얘기는 하는데 저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드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알고 그거 참 그렇잖아요. 그러나 좀 아쉬운 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그럼 또 이것도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 있겠죠. 아, 누가 옛날 보드를 누가 이걸 씁니까? 하고 얘기하시는데 참 여러분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이죠. 왜냐면은 지금 그 양산 체제 공장에서는 그죠? 공장의 이런 CNC 머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옛날 그죠? 굉장히 오래된 그 고가의 그 장비들을 쓰는데 다 구형 장비들이 많아요. 거기는 전부 다 구형 메인보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분들 산업용 장비에 메인보드 들어왔을 때 여러분 수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메인보드 펌웨어를 이 펌웨어 불량으로 판정이 났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없어서 수리 못하는 사례가 발생된다. 그래서 그죠? 이런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신모델만 하는 게 아니라 구형 모델도 하잖아요. 지금 뭐 TV 수리하는 사람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지금 뭐 QLED OLED TV 뭐 이런 것만 뭐 LED TV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옛날에 PDP 같은 거 수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 안 하고 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반드시 그죠? 아이 그 메이커 그죠?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오래된 모델들은 글쎄 왜 그걸 삭제를 하는지 몰라도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DB를 구축해야 된다. 나만의 DB를 구축해서 이런 고장이 왔을 때 빨리빨리 수리를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쉽게 말해서 유비무환의 정신을 갖자. 그죠? 유비무환의 정신. 이제 없을 때는 있을 때는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없을 때를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여러 카페에 다니면서 쉽게 얘기해서 참 아쉬운 소리. 근데 제대로 주질 않죠. 제가 많이 그런 걸 경험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걸 감안해서 좀 귀찮죠. 이게 귀찮아요. 귀찮지만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의 DB를 잘 구축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본 강의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본 강의로 전번 강의도 한번 터치를 했었죠. 메인보드 대표적인 고장 증상은 보통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노트북도 마찬가지고 전 업무 현상, 그죠? 파워는 들어가는데 파워는 온 해도 뭐 파워 서플라이가 정상적이라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린 거죠. 온 해도 전원이 그죠? 팬도 돌아가지 않고 하는 전원이 들어가지 않는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화면무 현상. 파워로 온 하면 전원 들어와서 뭐 PC 팬도 돌고 시스템 팬도 다 돌아가는데 포스팅이죠.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는 증상. 이 포스팅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죠? 전원을 딱 넣게 되면 그죠? 이 마이콤 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바이오스, 펌웨어가 들어가 있다 했죠. 걔를 먼저 읽는데 그 세 가지 루틴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포스트 루틴, 그죠? 파운 셀프 테스트 루틴이라는 게 있어서 걔가 이제 주변 기기가 문제가 있는 CPU가 문제가 있는지 메모리가 문제가 있는지 그래 이런 부분을 그 하드웨어를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 부분이 이상이 없으면은 그 포스트 루틴에서 화면에 뭐 바이오스는 뭐고 뭐 CPU는 뭐 이런 게 나타나죠. 그게 바로 포스팅이란 얘기예요. 포스팅이란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는 증상이에요. 왜 안 됩니까? 그죠? 뭐 화면무 증상은 여러 가지가 있자면 이 바이오스의 하드는 펌웨어가 불량이라도 이런 문제가 생긴다. 쉽게 얘기하면 모니터를 얘기할게요. 모니터 AD 보드에 MCU 안에 펌웨어가 있죠. 걔가 손상이 되면 어떤 증상이 납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본 온 버튼을 눌러도 온 버튼이 동작이 안 돼요. 눌러지지도 않아요. 그죠? 파워 온 스위치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무 동작을 안 해요. 바로 펌웨어 불량 때문에 그렇죠. 그럴 땐 여러분 어떡하죠? ISP기를 통해서 바로 펌웨어 업데이트를 시켜버리죠. 그럴 때는 전원을 눌렀을 때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를 보셨을 겁니다. 그런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화면무 증상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주변기 인식불이에요. 부팅 같은 거 다 돼요. 근데 저 옛날 그 키보드 마우스처럼 PS 동그란 형태의 PS 포트를 꽂으면 인식을 안 합니다. USB가 인식을 안 한다. 랜 포트가 인식을 안 한다. 사운드, 뭐 시리얼부터 동작이 안 되는 증상 이런 분이 생겨요. 주변기 인식불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리를 하시는 분이라면 매장에 가끔 사람들이 찾아오죠. 사장님 거 다 동작을 하는데 왜 USB만 동작을 안 하죠?
다른 포트에 꽂아 보셨습니까? 예, 꽂아 봤어요. 안 되는데 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뭡니까? USB는 그죠? 4개의 단자가 있는데 하나는 5V, 하나는 그라운드, 하나는 데이터 라인들이죠. 일단은 뭡니까? 5V가 정상적으로 인가가 돼서 그죠? 사우스 브리지에서 어떤 그 통제 신호를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5V가 인가 안 돼서 그러는 거냐? 그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얘기하는데 그런 분이 하나가 있고 하나는 우리가 이제 USB 같은 거 동작하기 위해서는 장치 관리자에 보면, 그죠? 장치 관리자에 보면은 그 USB 드라이버가 제대로 안 깔렸을 땐 또 동작을 안 하죠. 바이러스나 악성 코드로 인해서 그 드라이버를 손상을 시켰을 때는 안 되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요게 이제 주변기기 인식불이에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떠나서 보면 전원 쪽의 고장, 그죠? 예를 들어서 12V 라인이 인가가 안 된다든가 5V 라인이 안 된다든가 3.3V 안 들어오는가 이 파워고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메인보드 리셋 신호를 쓰는 게 파워에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든가 이런 전원 고장이 있단 말이죠. 그죠? 12V가 10V로 공급된다든가 뭐 5V가 전원이 뭐 정상적인 채에서 약간의 미달이 있는 이러면은 안 되겠죠. 이 디지털 회로들은 디지털 소자들은 항상 일정한 결합, 일정한 전류를 요구하는 그런 소자들입니다. 그죠? 근데 이것이 떨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제대로 동작이 안 되겠죠. 우리 쉽게 사람의 두뇌에 그죠? 혈류가 제대로 공급되는 어떤 때는 많이 공급하고 적게 공급하고 순간적인 뇌사가 일어나겠죠. 그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이 버스 고장이에요. 버스는 뭐냐면 여러분 메인보드 뒷면에 보면 굉장히 가는 실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굵은 패턴들은 뭐냐면 VCC 아니면 그라운드 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자잘한 패턴들은 이 데이터 버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컨트롤 버스들이에요. 그죠? 이 버스들이 어떤 고장이 났을 때 회로가 단선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패턴에 그죠? 데이터하고 제어 신호를 이 칩셋에 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가 칩셋에 문제가 됐을 때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소자원이 고장이겠죠. 이 지금 PCB에는 여러 가지 회로들이 소자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소자들이 어떤 현상이 나냐, 그죠? 그러면은 이 뭐 어떤 그 저항 소자라든가 L은 코일이죠. 그 다음에 컨덴서, 그 다음에 IC 이런 소자들이 불량이 났을 때는 그죠?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사우스 칩이다 그럼 사우스 칩 혼자 동작합니까? 얘 전원을 공급해 주면서 주위에는 레귤레이터도 있을 수가 있고 컨덴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얘들 제대로 전압을 공급을 못 해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그 소자로 인한 고장들이 많다. 우리 지금 뭐 모니터 수리를 많이 하시니까 모니터의 립스 보드에 보면 2차 측에 전압이 안 나왔을 때는 2차 측의 콘덴서 용량 감퇴라든가 또 아니면은 스위칭 계란 소자에 PWM이 어떤 그 쇼트라든가 용량 감퇴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소자 불량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자를 여러분 교체해 주겠죠. 측정을 해서 그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고장 발생 원인은 우리가 보통 세 가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인위적인 고장, 인위적, 그죠? 사람이 내는 불량들. 특히 이제 데스크탑 PC는 그 사용자들이 제일 많이 만지고 사용하는 부분에 고장들이 많아요. 보면 뭐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그다음에 뭡니까? USB 포트 이런 부분들 굉장히 고장이 많습니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아주 부적절한 힘을 가했을 때 많이 고장이 나죠. 특히 이제 뭐 USB 포트 같은 경우는 그죠? USB 2.0, 3.0 데스크탑 USB 포트는 뭡니까? 방향이 있죠. 그걸 반대 방향으로 우격 다짐을 넣어가지고 부러지면서 USB 포트는 뭐 전기가 5V가 공급된다 그랬죠. 5V 그라운드 포트가 있는데 짜개져서 부러져서 그라운드 5V하고 그 5V하고 그라운드가 쇼트 났을 때 그죠? 컴퓨터가 망가지는 원인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고장 이런 부분을 우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에는 USB B 포트에서 그죠? USB C형 방식으로 바뀌었죠. 그죠? C형 방식 뭡니까? USB 단자를 아무 방향으로 꽂아도 동작하게끔 그 데스크탑도 좀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데스크탑은 그렇게 나오질 않고 있습니다. 방향 없이 그죠? 양방향 아무데나 꽂아도 동작하게 되면은 요런 이제 인위적인 고장은 좀 줄어들 텐데 말이죠. 자, 환경적인 요인은 또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메인보드를 구성한 반도체 집들은 정전기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뭐 수리하다가 이렇게 자,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안 된다. 그다음부터 우리 사람 몸에는 정전기가 흐르죠. 걔를 이제 이렇게 특히 아이오 칩 이런 데는 이게 정전기 약합니다. 열에도 약하고 됐을 때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나는 괜찮던데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손상이 되거나 특히 이제 바이오 쪽에도 정전기 약해요. 그래서 이 손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경우는 환경적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메인보드 이런 칩셋을 만질 때는 그죠? 여러분들 쇠 재질 많잖아요. 여러분들 뭐 수도꼭지라든가 싱크대라든가 이런데 손을 한번 되면 방전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만지는 게 좋겠죠. 소자 품질 불량이에요. 특히 이제 고가 메인보드와 저가 메인들 보면 여러분들 소자를 딱 보면 벌써 틀립니다. 그죠? 콘덴서도 틀리고 이런 그 코일도 보면 그죠? 덮개가 닫혀 있는 큐빅 코일을 쓴다든가 굉장히 아주 고품질을 쓰는데 저가 보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접한 걸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런 소자 품질 불량으로도 굉장히 많은 고장을 일으킨다. 그죠? 뭐 전액 콘덴서는 약방의 감전처럼 단골로 들어오죠. 여러분들 뭐 모니터 보면 립스 보드라든가 AD 보드 콘덴서 많이 갈죠. 용량 감퇴로. 그죠? 전기를 저장하는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소자들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일정한 결합, 일정한 전류를 요구해 주는 게 이 디지털 소자들이다. 근데 콘덴서가 용량 감퇴가 됐다? 그럼 여기에 전기 공급시는 양이 줄기 때문에 오동작을 한다. 그죠?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들을 수가 있겠죠. 이런 고장 원인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조로 다시 한번 복습 안에서 말씀드렸고요. 전에도 말했지만 이 메인보드, 우리 데스크탑이라든가 노트북의 메인보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메인보드 정의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메인보드는 뭐냐면 마더보드라고 얘기도 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보드이기 때문에 마더보드, 메인보드 얘기하는데 컴퓨터에 이런 모든 장치들이 장착돼서 관리되는 이 메인보드, 주기판이에요. 기판, PCB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장치 상호 간을 서로 간에 연결해주고, 그죠? 예를 들면 연결해주고, 또 여기서 전원도 공급해주고, 이 라인을 통해서 컨트롤 신호와 제어 신호, 그죠? 데이터를 보내주는, 공급하는 그 역할을 해주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성능과 안정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스크탑을 선택을 한다 그러면 신뢰성 있는 메인보드, 신뢰성 있는 메이커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장에 차셔 오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고장 수리 들어오시는 분들이 다 저가 메인보드를 장착하신 분들이에요. 보면 제가 통계치고 나름대로 빅데이터라고 말씀드리는데 수리를 하기 때문에 보면 저가 메인보드들이 수리가 들어오는 이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좀 더 비싸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메인보드라고 하는 특히 이제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메인보드를 여러분들이 접하면서 어려워하는 거 뭐냐면 이게 다 통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PCB 한 장에 다 통합이 돼 있어요. 그죠? 뭐 부팅 회로, 전원 공급 회로, 그죠? 클락 회로, 리셋 회로, 바이오스 회로, 시모스 회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지금 고장 접수한 내용은 바로 이 바이오스웰의 문제로 인해서 화면 무기 현상이 생긴 거죠. 결론부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회로들이 이 하나에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과 찾기가 굉장히 고장 결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만회해야 된다. 회로의 동작 원리와 회로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란 얘기죠. 뭐 모니터 TV처럼 뭐 립스 보드, AD 보드, FRC 보드, Tcon 보드, OSD 보드, 그죠? 이런 부분이 나눠 있다면 조각적 나눠졌기 때문에 찾기가 좋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엄두를 못 내고 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메인보드라는 건 이런 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정확하게 이론과 회로의 동작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이 수리 사례를 할 때 자꾸 이론을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에요. 폼웨어 분량으로 갈았습니다. 그런 수리 사례에 올려놓어도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건 뭐예요? 이런 회로의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구나 하는 좀 논리적인 어떤 수리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야 되는 거 실전 수리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본론을 얘기하지 왜 무슨 이론이야 골치 아프게 이런 사람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장 수리에 나름대로 어떤 상위 레벨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 이론 공부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옛날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죠? 지금도 뭐 저도 공부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 똑같은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좀 먼저 했다는 것밖에 없지 저도 뭐 만능은 아니니까 물론 공부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메인보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여러분들 터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메인보드 고장 우리 처리 순서는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는 시각, 촉각, 청각,
후각, 촉각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고장을 찾는다. 특히 이제 유관 검사는 중요하다 그랬죠. 중요하다.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컴퓨터를 해놓고 다 부팅이 되는데 한 5분만 있으면 컴퓨터가 꺼져버려. 그럴 때는 촉각도 이용할 필요도 있다. 보통 우리가 옛날에 우스갯 손도개라고 그래요. 손도개. 자, CPU 쪽에 우리가 됐더니 순간 엄청나게 열이 올라간다. 그죠? 열이 올라간다. 그래서 컴퓨터가 다운돼 버리는 게 있죠. 다운돼 버리는 거. 왜 그러냐면은 이 반도체 소자들은 부의 온도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죠? 반도체가 아닌 것은 정의 온도 특성을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은 오음의 법칙에서 I는 R 분지 V다. 그죠? 그죠? 전류는 그죠? 전압에 비례하고 그죠? 저항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런 이제 오음의 법칙을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일반적인 철이라든가 구리는 정의 온도 특성을 갖고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증가를 해버려요. 그죠? 저항은 전기를 방해하는 성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우리가 메인보드나 TV나 아니면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메인보드에 쓰는 이런 소자들은 바로 반도체 소자들이에요. 반도체 소자는 부의 온도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죠? 부의 온도 특성을 갖고 있는 게 반도체 소자의 특성이에요. 그렇다면 오음의 법칙 I는 R 분지 V인데 그죠? 그 부의 온도 특성에 저항 온도가 올라가면 저항이 급격히 감소한다. 그럼 뭐야? 전류가 더 최대로 흐른다는 얘기죠. 전류가 최대로 흐른다는 얘기는 뭡니까? 열이 주울열이 그만큼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뭡니까? 열로 인해서 바로 다운돼 버리는 현상이 동작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전기가 꺼지는 거죠. 그죠? 전기가 많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뭐 파워 서플라이에서 피드백에서 감지해서 그죠? 그렇게 해서 다운 시켜버리는 거겠죠. 그래서 옛날에 손두개 써가지고 이 CPU 같은 거는 쿨러를 제거하고 만지면요 손 데워버려요. 거기다 계랄 후라이 하면 계랄 후라이가 될 정도 그렇게 온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특히 메인 노트북이나 메인 데스크탑 PC는 이 쿨링 시스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큰 고장을 갖고 간다. 왜? 반도체의 부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쿨링 시스템 굉장히 중요해요. 간혹 어떤 사람은 컴퓨터 데스크탑 PC를 갖다 그 뚜껑 있지 않습니까? 열고 쓰시는 분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러면 열을 빨리 시켜서 굉장히 잘못된 상식이죠. 그죠? 자, 뚜껑을 개봉한다는 얘기는 그죠? 공기를 식혀야 될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다면 뭡니까? 팬이 더 큰 게 필요한데 만약에 그 데스크탑 PC 뚜껑을 닫는다면 뭡니까? 식혀야 될 부분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열어놓는다면 외부의 어떤 공기를 식혀야 될 요인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팬 그거 갖고는 열이 되려 온도가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얘기죠. 닫고 쓰는 게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 그 사무실 환풍기가 있잖아요. 2평에서 환풍기 돌리는 효율하고 10평에서 환풍기 돌리는 효율하고 어떤 게 효율이 좋을까요? 평수가 작을수록 환풍기가 더 잘 빨아낼 거 아닙니까? 공간이 넓다는 얘기는 환풍기가 그만 빨아들이지 못한다는 얘기라 일맥상통한다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자, 유관검사. 자, 얘가 딴 쪽으로 흘렀는데요. 메인보드 유관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내야 돼요.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 모니터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죠. 보드를 꺼내가지고 먼저 전기 넣기 전에 단선된 부분이 없는지 패턴에 부식된 부분이 없는지 뭐 어떤 소자가 쇼트된 거라든가 어떤 뭐 그런 부분이 없는지 또 어떤 점퍼 같은 게 빠져 있는지 없는지 어떤 뭐 소자라든가 PCB 쪽에 열화가 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소자가 어디 있을 자리에 떨어져 나갈 망실된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이 메인보드가 있는데 좀 탄내가 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후각으로 냄새를 맡아볼 필요가 있겠죠. 촉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겠죠. 전기를 집어넣고 뭐 만지니까 또 열이 확 올라오더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것이 이제 뭡니까? 그 적외선 온도계를 많이 쓰는데 그죠? 특히 이제 노스 브리지, 사우스 브리지 같은 건 온도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방열판으로 올라가 있죠. 특히 CPU 같은 데도 그거를 측정을 해서 뭐 규정치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검사를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가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보통 뒤쪽에 패턴이 많이 있는데 보통 패턴이 살짝 그죠? 컨트롤 버스라든가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는 패턴이 살짝 끊어져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눈에 잘 안 보이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루페를 가지고 검사해서 패턴이 끊어진 부분이 없는지 패턴이 긁혀서 잘라진 부분이 없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체크를 좀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데스크탑 메인보드는 칩셋 주변에
앞에 부분이 이거 이 회로 부분에 있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에 이제 칩 콘덴서들이 많아요. VCC와 그라운드에 많은 칩 콘덴서들이 즉 MLCC 그죠? 멀티 세라믹 캐패시터가 많이 붙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루페를 봤을 때는 떨어진 부분이 눈에 보이죠. 걔가 떨어져 나왔을 때는 오동작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왜? 칩들은 노이즈를 싫어해요. 노이즈를. 그 노이즈를 그 칩 콘덴서가 그라운드로 다 빼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리가 많은 부품들, QF 타입 부품들 이런 것들은 다리가 굉장히 가늘다라고 촘촘해요. 뭐 우리가 뭐 하다가 뭐 드라이버 팁으로 살짝 건드려서 쇼트가 된 부분이 있고 또 휘어진 부분이 있고 끊어진 부분이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참 저도 초보 시험 못 찾았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독수리 눈이 좀 돼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트 됐구나, 이 끊어졌네 하는 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경험이 오래 누적되다 보면 이게 찾습니다. 근데 이제 뭐 초보자들은 대단하시네 그런데 대단한 게 아니라 수리를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특히 이제 프론트 패널에 있는 이 파워 스위치, 리셋 스위치 이런 것들은 분량이 좀 많이 나요. 그리고 이 스위치들을 좀 저가 제품을 쓰기 때문에 오래 쓰다 보면 그죠? 안 돼. 리셋 스위치가 눌려져 있을 경우는 부팅이 또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USB 포트 파손, 뭐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부분에 USB 포트 같은 경우는 또 잘못 꽂으면, 반대만 꽂으면 그게 안에서 손상이 되면서 5V하고 그라운드하고 연결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메인보드는 이제 특히 노트북은 그런 게 없는데 메인보드는 이 점퍼들이 많습니다. 그죠? CMOS 점퍼, 뭐 그 키보드 마우스 쪽에 전원을 갖다가 스탠바이 전원을 이용할 거냐 5V를 이용할 거냐 이런 점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초보자는 모르고 막 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빼면 이게 동작이 안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이 점퍼가 빠져 있는지를 검사를 하고요. 또 우리 케이스 백 패널 뒤에 보면 그죠? 키보드 마우스 또 USB 포트가 파손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우격 다짐으로 해서 그렇게 깨지는 부분이 많다고 그랬죠. 그랬을 때는 먼저 이런 부분도 검사를 해야 된다.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소비자들이 제일 많이 그 만지는 부분에 대한 검사를 해야 된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예요. 파워 버튼 많이 만지죠. 그걸 살짝 누르면 되는데 그냥 그 힘이 너무 그 장산지 꽉 눌러가지고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도 발생이 됩니다. 또 이제 노트북 같은 건 뭐냐면 DC잭 있죠, DC잭. 요즘 이제 울트라북은 굉장히 가느다라요. 그걸 강제로 꽂는다든가 아니면은 거기다 꽂아가지고 옆을 툭 쳐가지고 안에서 그죠? 안에서 그 DC잭이 냉납이 난다든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유관 검사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손상된 칩을 찾는 거예요. 다 검사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우스 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는 이제 우리가 랜 칩이라든가 아니면 주위에 칩들이 많죠. 이 낙뢰를 맞으면요, 그 전기를 꽂아놓은 상에 낙뢰가 되면 그 전원을 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일 먼저 어떤 걸 손상을 시키냐면은 랜 칩을 많이 손상을 시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찾는 방법은 뭐냐면 낙뢰 맞고 안 되는데 그러면 일단 랜칩이라든가 사우스 칩 같은 거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그 칩셋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손에 까칠까칠한 부분이 잡힙니다. 그걸 루페로 봤을 때 바로 우리가 그 홈이 이렇게 파진 부분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한번 메인보드를 볼까요? 자, 메인보드를 보면요, 요 부분에 요런 칩들이 있어요. 요런 칩들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요거를 손으로 이렇게 한번 긁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손의 감각에서 이게 까칠까칠한 분이 발생되는 분이 있어요. 이 눈에 조그마니까 안 보여요. 요런 거는 이제 사우스 칩은 방열판이 덮여 있다고 그랬죠. 얘를 그 제거를 하고 이 겉을 이렇게 만졌을 때 까칠까칠한 부분이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루페를 가지고 있죠. 루페를 통해서 걔를 자세히 관찰했을 때 홈이 파진 부분이 생깁니다. 요 세라믹막이 이 쇼트가 돼가지고 터져버린 거죠. 그죠? 이런 부분들. 그렇게 검사를 여러분들 해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관 검사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면 전기를 놓고 이제 우리가 포스트 카드를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 화면무 현상이 생긴다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이게 안 돌아가고 있는지, 아마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 고장이 점검에 나온 거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 이 포스트 카드 이 숫자가 안 올라갈 겁니다. 그죠? 그러면
포스트 루틴에 동작을 안 한다. 전기를 꽂으면 MCU 안에는 바이오스를 읽는다 그랬죠. 바이오스 안에는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포스트 루틴을 아예 읽지를 못하는 게 손상이 돼서 그때 이 숫자가 안 올라가겠죠. 요거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우리가 이제 그 MCU는 뭡니까? 단자가 보통 8핀 단자를 쓰는데 거기 보면 시리얼 인풋, 시리얼 아웃풋 클락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오시로스코프를 정했을 때 파형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갖고도 우리가 불량 판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먼저 그거 상세 점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여기서 이거 갖고도 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포스트 루틴 읽는 번지를 가지고 어디에 부분이 고장이다. D쪽이다. 요거는 지금 뭐 저 칩셋 쪽인데 C다. 그럼 요거는 내가 봤을 때는 저긴데 메모리 쪽인데 이렇게 우리가 판정할 수가 있죠. 물론 뭐 이것을 우리가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참고 용도로 쓰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수리의 고장 수리의 범위를 줄일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이커 PC는 OEM 바이오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메인보드하고 이 포스트 코드가 틀려요. 그래서 참 코드 에러사항이 없잖아 있죠. 이런 게 있고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유관검사,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죠. 유관검사를 보통 초보자들은 거의 안 해요. 근데 보면은, 일단은 주변에 있는 이런 먼지 같은 경우, 이 먼지가 있으면 안 되죠. 먼지 같은 게 있으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회로의 오동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요. 특히 여름철에, 요즘도 지금 여름철이지 않습니까? 이 데스크탑 수리가 좀 많이 들어오면 거의 그런 불량들이 많습니다. 여름철에 특히 고장 수리가 많이 들어와요. 특히 노트북이라든가 이런 데스크탑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먼지를 뭐 몇 년 동안 안 털었는지 거미줄이 있고 난립니다. 그죠?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먼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털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털고 나서 작업을 하라는 얘기. 털고 나서 이게 오래된 먼지가 굳어가지고 안 떨어집니다. 그럼 여러분이 소리라든가 여러분들 그 TC 여러분들 플락스 세척 소리 있죠? 그거를 좀 플락스 안 묻은 거 깨끗한 거 이 먼지 털용을 하나 준비했다가 얘를 털면 털어지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안 털어진다 그러면 뭡니까? 옛날에 이제 대형 초음파 세척기가 있다 그랬죠. 걔를 통해서 세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뭡니까? 유해성 물질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메인보드가 이제 수리량이 많고, 그럴 땐 썼지만 지금은 거의 안 쓰죠. 그죠? 뭐 솔로도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걸 쇠솔로다 가면 안 되죠. 이거 다 난리 납니다. 잘 털게 해서, 여러분들 쇠수세미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안 됩니다. 그죠? 이 다 손상돼 버리죠. 예. 그렇지만 요런 거 이제 털고 나서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유관 검사는 많이 여러분 하잖아요. 예, 콘덴서 이렇게 쭉쭉 튀어나온 것들, 배가 부른 것들, 얘는 100% 용량 감퇴죠. 그래서 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요거 하나만 배불러, 요것만 갈지 말고 주변에 있는 걸 다 갈아라. 왜냐하면 이 역할을 옆에 놈들이 대신했기 때문에 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얘도 죽었다는 얘기죠. 다 갈아주는 게 좋다. AD보드도 마찬가지고 TV도 마찬가지고 다 해요. 요 계열들은 다 갈아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열화된 소자를 눈으로 빨리 찾아야 돼요. 그러면 외래 수리가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열화된 소자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뭡니까? 특히 이런 것들. 지금 이 반도체 이 소자들은요, 요 리드들이 다 구리 재질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주석 같은 도금을 한 거죠. 이제 이게 열 받으면요, 이 색깔들이 이 보라색을 띱니다. 전번 강의도 제가 말씀드렸나? 실험을 해보려면, 여기 구리선 있잖아요. 구리선을 갖고 이런 라이터볼로 한번 지져본다든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구리선이 그죠? 이 벌거스러운 구리선이 보라색으로 바뀝니다. 이 산화가 됐다는 얘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메인보드 보면 요거는 지금 흰 색깔인데 여기 보니까 지금 요 부분은 이 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얘는 쉽게 말해서 뭐냐면은 굉장히 얘가 열을 많이 받아서 물론 이 소자가 내부 저항이 있는 디펙 타입을 썼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죠. 그죠? 더더욱. FET가 이 디펙 타입의 FET예요. 얘는 내부 저항이 많은 거고 요즘 뭡니까? 로우 RDS FET를 쓴다 그랬죠. P팩 타입. 걔는 내부 저항이 적기 때문에 고가 메인보드는 거의 지금 그걸 쓰고 있는데 아직도 이 지금 디펙 타입의 내부 저항이 많은 FET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걔를 보면 이 리드들이 있죠. 소스 드레인 게이트 이 리드들이 아주 검붉게 보라색으로 변해 있어요. 얘는 용량 감퇴가 이미 됐다는 얘기죠. 열이 그만큼 받았다는 얘기는 FET 안에 그 소자들이 열화가 돼서 손상이 됐다는 얘기예요. 강력하게 갈아줘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식된 소자. 보통 이제 뭐 환경에 따라 좀 틀린데 뭐 어떤 습도가 많은 곳 쓴다 그러면 요 가느다란 QFP 타입의 리드들 같은 경우는 얘가 부식이 돼요. 그죠? 물론 이게 주석 도금이 돼 있어서 좀 덜하겠지만 오래 쓰다
지배적으로 습도가 많으면 이게 그 부식이 됩니다. 루페를 봤을 때 이게 부식이 돼갖고 선이 끊어졌던가 아니면은 여기 지금 회로 PCB 패턴에서 이 냉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 이렇게 이제 부식된 소재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이렇게 이 다리가 많은 소자들은 이 뭐 수리하면서 1차 수리, 2차 수리에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뭐 1차 수리, 2차 접수된 내용을 보면 이렇게 붙어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다리가 붙었다는 얘기 쇼트죠. 이 다리는 다 전기가 통하고 있는 거고 어떤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또 컨트롤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신호들인데 이게 붙으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죠? 하나의 공통 단자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동작이 되겠죠. 그죠? 얘가 타거나 특히 슈퍼 IoT 얘네들은 열과 이런 정전기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약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휘어졌는지 잘 보고 전기 느끼 좀 휘어졌다면 이제 우리 드라이버 팁으로 좀 벌려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품 얼룩 뭐를 칠해놨는지 몰라도 특수 약품이 막 발라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제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패턴 손상이에요. 이런 것들은 솔다 마스크 잉크가 이제 회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얘 잉크로다가 이 덮여져 있어요. 솔다 마스크 잉크로 이게 칠해져 있는데 요게 지금 뭐 노란색이라든가 아니면 청색 같은 거는 좋은데 이런 것들은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솔다 마스크 잉크가 까짐으로 인해서 발견됐죠. 이 루페르 무늬가 끊어졌어요. 이거는 버려야 돼요. 이 패턴을 잊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납땜 기술이 특수하게 갖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워. 그리고 이제 점퍼선으로 연결한다는 자체는 일단 노이즈를 발생된다. 이게 지금 지금 사우스치하고 연결되어 있는 패턴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상 작동 되더라도 어느 순간에 오동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고 해야 된다 하는 얘기죠.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손상의 칩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뭐 낙뢰 맞은 다음 낙뢰가 친 다음에 수리가 들어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이 지금 그 풀빵 그 부풀듯이 이렇게 뚝 부풀었죠. 이렇게 여기가 요거는 이미 타버린 거예요. 눈으로 확인 안 되는 것들은 렌치비라든가 사운드칩 같은 경우들은 손으로다가 여기 이렇게 쓱쓱 만져보면요 까칠까칠한 부분이 생겨요. 그래서 루페를 봤을 때는요 이 홈이 훅 파져 있습니다. 요렇게 아 이거 손상이구나. 그 전기를 집어넣고 만지면요 엄청나게 열이 납니다. 뜨끈뜨끈해요. 손을 못 만져요 기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렌칩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보드를 렌칩 낙내면 렌칩이 먼저 나온다 그랬죠. 그건 저는 제거를 하고 PCI 슬롯에다가 그죠? 랜카드나 장착해서 수리를 해주면 되겠죠. 버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해서 유관 검사할 때는 이러이러 유형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참조해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유관 검사를 노트북이 들어왔던 TV가 들어왔던 모니터가 들어왔던 그죠? 뭐 데스크탑이 들어왔던 일단 여러분들 유관 검사를 먼저 해라. 아 나는 이거 귀찮은데요. 그런 사람 수리하지 말아야죠. 그죠? 무조건 유관 검사를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는 습관을 여러분 들여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합니다. 유관 검사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유관 검사를 잡아내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독수리는 1.0에서 10.0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죠? 버전업이 돼요. 여러분 눈이. 저는 뭐 눈이 과연 좋지 않아 갖고 할 때는 돋보기 읽고 작업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눈 좋으신 분 많으니까 일단은 이 유관 검사를 철저히 해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이 수리 의뢰된 제품의 고장 증상은요, 이런 증상으로 들어왔어요. 전원을 220V를 여기다가 인가하고 파워온 스위치 앞에 데스크탑의 프론트 패널에 있는 파워온 스위치를 온 했을 때 이 팬들 같은 거 다 돌아가요. 근데 화면이 나오지 않는, 즉 포스팅이 안 되는, 화면에 아무것도 출력 안 된다는 게 뭡니까? 전원을 넣게 되면 뭐부터 읽는다 그랬죠? MCU 안에 있는 바이오스, 즉 폼웨어를 읽는다. 폼웨어 안에는 어떤 루틴이 읽는다? 포스트 루틴이 읽는데 걔가 아예 읽지를 못하는 증상이에요. 그죠? 그런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전원을 눌렀어요. 정상 들어가요. 전원 들어가고, 그죠? 여기 보면 팬도 제대로 쭉 돌아갑니다. 다 돌아가요. 근데 화면에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포스팅이 되면 뭐 바이오스 버전은 뭐고 아미 바이오스고 뭐 CPU는 뭐고 뭐 그래픽카드 나오는데 포스팅이 안 되는 증상으로 들어온 이 데스크탑 PC입니다. 이 증상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죠. 결론은 폼웨어, 바이오스 손상으로 해서 이런 불량으로 수리가 들어온 거다 얘기를 했죠. 자, 전원 인가전 유관 검사는 다음 시간에 강의를 연장해서 하겠습니다.
자, 강의가 도움이 돼서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좀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이 좋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 시간에 강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